황혼이혼의 현장에서 매일 상담을 하다 보면 놀라울 만큼 많은 부부가 같은 이유로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남편이 바람나서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요. 자식들 다 키웠으니 이제 그만 살려고요. 하지만 저는 수천 건의 사례를 다루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도 싸움도 돈 문제도 아닌 관심의 단절입니다. 노년의 이혼은 폭발처럼 터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천천히 말라갑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내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른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뭘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 무관심이 쌓이면 감정은 굳어지고 서로의 존재는 단순한 동거인이 됩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고 아파도 무심하게 지나치며 서로의 일상에 더 이상 궁금함이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끝나 있는 겁니다. 이혼 상담소에 오는 대부분의 부부는 표면적으로는 바람이나 재산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밑바닥에는 오래된 감정의 단절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뭐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당신은 몰랐어요. 남자들은 흔히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기계가 아닙니다. 망가지면 부품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으로 굳고 무관심으로 식습니다. 남편이 몇십 년 동안 가정의 경제를 책임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랑이 유지되진 않습니다. 아내는 돈이 아니라 존중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라는 한마디, 고생했지라는 시선 하나가 그녀에게는 숨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은퇴 후 더 무심해집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자신의 몫이라 생각하고 아내의 삶에는 무단 출입하듯 참견만 합니다. 그거 왜 샀어? 그 나이에 뭘 또 배워?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아내의 마음은 조용히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나 혼자 살래요. 그 한마디가 나오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황혼이혼의 70% 이상은 여성이 먼저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남성은 늦게 외로움을 느끼고 여성은 오래 참다가 포기합니다. 남성은 퇴직 후에야 아내의 빈자리를 실감하지만 그때쯤이면 아내는 이미 마음을 비워버렸습니다. 이혼 전문 상담사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혼을 피하고 싶다면 감정을 관리하라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감정은 기술로 회복되지 않지만 관심은 습관으로 회복됩니다. 만약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히 여성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참았다면 이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황혼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하려면 증거보다 기록을 남기십시오. 생활비 송금 내역, 의료비 부담, 집안일의 분담 정도 이런 것들이 재산 분할과 위자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감정의 싸움보다 데이터의 싸움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년의 이혼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붙잡느라 당신의 남은 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의 삶의 구조를 바꾸십시오. 이혼의 진짜 원인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존중이 사라져서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제가 상담소에서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40년 차, 남편은 교사 출신이었고
정년퇴직 후에도 체면을 중시하며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늘 남편을 존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퇴직 이후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내의 일상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왜 이 시간에 차리냐? 그 프로그램은 왜 보냐? 이제 나도 집에 있으니 너도 밖에 나가지 마라. 아내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은퇴한 줄 알았지 갑자기 감시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일할 땐 바빠서 말을 안 섞더니 은퇴 후엔 같이 있으면서 싸움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상담소에서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도 외도도 아닌 생활 간섭입니다. 한마디로 숨 막혀서입니다. 사람은 존중이 사라지면 숨이 막힙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지고 눈만 마주쳐도 피곤해집니다. 특히 남편이 아내의 일상을 자신의 통제권으로 착각할 때 그 관계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남편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말하지만 아내는 당신이 날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결국 부부관계의 마지막은 그 사람 옆에서는 내가 사라져요.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많은 남성들은 외도를 핑계로 삼지만 실제로 이혼을 불러오는 건 그보다 훨씬 일상적입니다. 아내의 말에 끼어드는 습관,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 돈을 내가 번 돈이라 말하는 무심함, 이런 것들이 사랑을 갉아먹습니다. 바람은 단지 그 마지막 증상일 뿐입니다.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고쳐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같은 문제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건 정리입니다. 정리는 곧 대비입니다. 감정이 남아있을 때 현실을 차분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재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통장, 부동산, 연금, 보험까지 누구 명의인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꼼꼼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의 기록을 남기십시오. 언어폭력, 무시, 경제적 통제 같은 것은 증거로 남겨야 현실적인 협상력이 생깁니다. 이혼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입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복수는 순간의 통쾌함을 주지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혼을 현명하게 끝내려면 감정적 이별보다 전략적 종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차갑지만 결국 당신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황혼 이혼의 진짜 이유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라 오래된 존중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 존중이 살아있다면 바람도 실수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중이 죽었다면 함께 사는 건 더 이상 삶이 아닙니다. 황혼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혼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을까요? 이 말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체념,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불행을 버리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가정을 지켜온 분들은 이 나이에 이혼하면 누가 나를 봐주겠어라는 생각이 자존심보다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혼이 반드시 불행의 시작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혼이 불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노후 이혼은 젊을 때의 이혼과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재산이 적고 자식이 어리기 때문에 감정이 우선이 되지만 노년의 이혼은 구조가 중심입니다. 즉,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으로 살 것인지,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생계를 계산해 보세요.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변수는 경제력입니다. 남편의 연금, 퇴직금, 부동산, 예금, 이 모든 것이 이혼 후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실제로 여성의 절반 이상은 이혼 후 생활비 부족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 분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정보와 준비입니다. 이혼 전문 상담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혼은 감정적 선언이 아니라 경제적 협상이라는 점입니다. 눈물로 얻는 게 아니라 증거와 계산으로 지키는 겁니다. 노년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건 남편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입니다.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몫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남편 돈이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기여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며 일상을 유지한 시간 또한 경제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거주권입니다. 이혼 후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나눠도 지낼 공간이 없다면 삶은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상담 초기부터 재산 분할 거주 안정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정의 정리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법적 이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서적 이혼이 되어야 진짜 자유가 옵니다. 그 자유는 미움의 부재가 아니라 무관심의 회복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더 이상 심장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관계가 끝납니다. 이혼의 이유를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사소한 일들이 쌓였어요.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혼의 진짜 이유는 사소함이 아니라 그 사소함을 끝까지 방치한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선택입니다.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은 인생을 새로 설계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은 복수가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황혼이혼의 핵심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당신의 삶이 더 이상 희생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자존을 되찾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눈물로 결정하지 말고 계산으로 준비하십시오. 그게 이 시대의 진짜 현명한 이혼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의 인생이 통계로 보입니다. 누가 먼저 이혼을 꺼내는지, 어떤 이유로 결심하는지, 그리고 이혼 후 누가 더 빨리 회복하는지까지 말이죠. 그 결과는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황혼이혼의 칠할은 여성이 먼저 말하고 이혼 후 삶의 회복력 또한 여성이 더 높습니다. 남편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한테 불만 있으면 말하지 그랬어. 하지만 아내들은 이미 수십 번 말했습니다. 단지 남편이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말은 귀에 닿지 못했고, 표정은 무시당했고, 침묵은 괜찮다로 해석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혼 예고 신호를 놓치는 이유입니다. 부부가 갈라서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대화가 사라집니다. 필요한 말만 남고 감정의 언어는 사라집니다. 둘째, 식탁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건 함께하는 마음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함께 웃는 순간이 사라집니다. 대화 중에도 피식 웃던 기억이 끊기면 관계는 이미 감정 단절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대부분의 남편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냥 조용해졌나 보다. 요즘 피곤한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이미 정리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아내는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종료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아내들은 결심합니다. 더는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다. 같이 있어도 외롭다. 이 말이 나오면 이미 관계는 끝입니다. 남편이 눈물을 보이거나 매달려도 그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의 후회 타이밍입니다. 남편들은 이혼이 확정된 뒤에야 진짜 잃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제야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고 습관적으로 받았던 돌봄의 공백을 체감하죠. 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이미 감정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잘못된 건가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날부터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름은 존중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야, 그거, 엄마로만 부르는 순간 그 관계는 역할만 남고 인간은 사라집니다. 그 인간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랑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이 아닌 현실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남편이 바뀔 가능성보다 법이 보호해주는 구조를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경제적 기여, 돌봄의 기록, 폭언이나 무시의 흔적들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다 참고 살아서 증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오늘부터 만드세요. 그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메모 하나, 날짜 하나, 통화 기록 하나가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이혼은 싸움이 아닙니다. 협상입니다. 감정으로 덤비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특히 황혼 이혼에서는 냉정함이 생존력입니다. 이혼의 핵심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준비됐느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이 질문에 당당히 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상담 현장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겁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특히 남편 쪽에서 이 말을 꺼내는 순간 그건 이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성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평균 5년 이상을 고민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싸움도 있었고, 침묵도 있었고, 포기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을 때는 이미 눈물보다 논리가 앞서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남편들이 착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30년은 살았는데 아이들 눈치 때문에라도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노년의 아내는 한번 결심하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버린 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지우던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봐온 수많은 사례 중 가장 단단히 일어선 여성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감정이 아니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둘째, 후회가 아니라 생활을 설계했습니다. 셋째, 복수가 아니라 독립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누가 밥을 해달라 해도 싫고 누가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기 싫어요. 이 말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혼은 복수가 아닙니다. 존중의 회복입니다.
이혼을 현명하게 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동력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을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일 경우, 즉 외도를 했거나 폭언, 경제적 방임을 반복했다면 아내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원하면 상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복수의 무기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 도구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 증거, 가정 내 무책임의 기록, 경제적 폭력의 자료를 법적 언어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정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흔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준비해두면 당신은 단 한마디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유책 배우자입니다. 이 한 문장은 수년간의 고통을 하루 만에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가장 현명한 복수는 시간의 지연입니다. 남편이 조급할수록 당신은 차분해야 합니다. 시간은 곧 협상력입니다. 그가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법적, 사회적 부담이 커질수록 당신의 위치는 더 단단해집니다. 감정적 충돌보다 시간을 이용한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가 당신을 외면했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외면하지 마세요. 복수는 그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서는 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품격 있는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연금 분할을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혼인기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이혼 확정 후 3년 이내입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평생의 몫을 잃게 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생존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혼을 선택하든 이혼을 미루든 결국 중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이 한 문장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다음 장을 스스로 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은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혼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 모든 결론은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혼을 할까 말까? 이 질문 뒤에는 늘 같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후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국면에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한 채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관계보다 더 고독한 감옥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 없이 사는 게 외로울 줄 알았는데 같이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그 말은 단순한 한탄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세월 끝에 내린 결론이자 존엄에 대한 선언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존중과 신뢰가 무너졌다면 그때부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구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처가 아니라 패턴에 무너집니다. 무시가 습관이 되고 거짓이 일상이 되면 그때부턴 사랑이 아니라 인내만 남습니다. 제가 늘 상담 후에 드리는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할 땐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하십시오. 이 말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입니다. 분노는 흐리게 하지만 계획은 명확하게 합니다. 당신이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의 감정보다 내일의 구조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이혼 후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로 돌아가는 길, 또 하나는 새 인생을 설계하는 길입니다.
둘 중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지금의 당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란 돈이나 서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나를 지키는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혼 후에도 다시 무너집니다. 그땐 이혼이 해답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나도 나를 잃었어요.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이혼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혼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상대의 벌이 아니라 나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웃는 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남은 시간은 보상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로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황혼이혼의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혼이 답이 아니라 당신이 답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존중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울지 않고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열고 다시 하루를 살아낸다면 그건 이미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누군가는 아직 결심을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미 싸움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마음을 정리 중일 겁니다. 그 어느 쪽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 방송이 끝나면 부디 거울 앞에서 한 번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나는 나를 선택한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다음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혼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존중이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걸요. 당신의 내일에는 평화가, 당신의 얼굴에는 존엄이 남길 바랍니다. 조용히 이 말을 남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의 빛으로 살아가길.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